안녕하세요. 이번에 저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중간고사 이후의 수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각각의 개별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개별법을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법은 일단 모든 법은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책에 나와 있는 뭐 주요 개념이나 용어만 설명을 드리면은 나머지 것들이 이게 말을 할 게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교과서가 출판된 이후에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법 개정도 많을 뿐더러 법 개정이 자주 일어날 뿐더러 그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바뀌어요. 특히나 오늘같이 국민연금 관련된 거는 워낙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국민연금 공단에서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하고 또 기금 관리를 운용을 잘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는 별로 이제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나름대로 뭐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부터 뭐 재정의 어떤 그 추이, 그러니까 재정의 증가와 감소, 증감을 너무나 잘 알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뭐 이게 흔히 말해서 먹히는 말이 아니라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이게 철저하게 국민연금은 이게 내가 내는 돈과 받을 돈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뭐 국민연금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해서는 설득이 하나도 안 되는 아주 특이한 분야예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그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그 기금의 그 액수가 큰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기금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급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 얼마 전에 2023년도 9월 1일 국민연금 그 재정계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측하는 그런 재정계산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그래서 9월 1일입니다. 뉴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공청회를 이제 개최를 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제4조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8월부터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자, 국민연금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기금 운용 발전 방향에 대해서 수십 차례 회의를 했죠. 이게 그 극도의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통 모여요. 이런 위원회는요. 그래서 그 흔히 말해서 숫자 계산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장기 재정 추계에 대해서 이미 발표를 했는데, 자,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야기 들을 건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부의 개혁 과제 중에 가장 큰 게 연금 개혁이에요. 그래서 뭐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 결과를 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건 숫자로 다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이거는 거의 뭐 통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임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 그래서 그 재정 계산 기관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93년까지고, 자,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 적립기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목표죠. 자, 그래서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고, 뭐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높이는 상향 조정하는 방안, 기금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조합을 해서 18개의 그 경우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재정 안정화 방안을 종합한 결과 이제 그래도 그 18개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게 3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보험료율을 이제 인상하는 방안,
자, 12% 인상, 15% 인상, 18% 인상 방안이 있고요. 자,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한다는 얘기. 자, 이런 게 이제 공통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금을 이제 기금 투자 수익률은 제가 볼 때 1%포인트로 유지를 했을 때, 자, 이게 기금 소진 연도는 늦어진다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 추계 기간 동안에 기금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93년에 기금이 소진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보험료율 12%, 15%, 18% 인상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크게 세 덩어리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 지급 개시 연령 68세로 높여진다는 거는 이게 그 어느 시나리오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자, 아무래도 그 소득 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아마 장기적으로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족연금은, 자, 지급률을 일원화하는 방안. 자,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에 관련해서, 자, 이게 추가적인 가입기관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만약에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출산, 군 복무에 관련된 제도를 좀 변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출산은 현재 둘째 애가 있을 때부터인데, 이거를 첫째 아이가 있을 때부터로 바꾼다라는 제도 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군복무도 마찬가지로 군복무 전체 기간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제도 개선 의견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상당히 큰 제도 개선이 있을 걸로 봐요. 만약에 이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큰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달이라든가 배송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이제 보통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는 이게 안 맞아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이게 따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워낙 각각의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따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금이 지금 1000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운용을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자, 국민연금의 어떤 기금 관련된 아주 국민들이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금을 안 잃어버리는 게 핵심이에요. 운용하시는 보통 이제 투자회사가 이제 여러 개의 투자회사가 이거를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뉴스에 나오는 뭐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잃었다 이런 거 한번 언론에 보도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건 극도의 위험 회피성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국민연금이 가장 우리나라 기금 운용에서 가장 극도의 보수적 운용이에요. 이거는 돈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률은 굉장히 낮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요. 아니, 수익률을 높이려면 극도로 위험하게 한번 모험을 해야 되는, 이거 모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국민이 낸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내는 거고요. 그래서 극도의 보수적인 운용을 하다 보니 이게 수익률이 높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는 뭐 예전에도 있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뭐 지금이야 맞겠지만 이게 몇 년 안에는 또 한 번쯤은 개편이 될 거예요.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도중에 국민연금 관련된 이렇게 기사, 언론 보도가 나오면은 이게 거의 예외 없이 뭐 네이버라든가 네이트, 포털 사이트에 거의 이게 상위권 1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기사가 되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댓글이 달릴 거고, 이게
참 애매해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불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요. 뭐 SNS, 뭐 질의응답부터 해서 뭐 카드 뉴스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이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그 어떤 우려를 이게 좀 이렇게 낮추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돈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 노력을 하는 이 내용들이 이게 딱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서 와닿는 내용이 아니에요. 좀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완전 통계나 수학이에요. 곧 뭐 조건 입력하면 딱 미래의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난감합니다. 제가 설명할 때도 이게 좀 난감해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공에서 이 법을 어디까지 이제 이런 법을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핵심적인 개념 정도만 이야기하면 거의 다 이건 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